내 말이 맞지? 자기 주장 맞다고 하는 사람을 위한 영상. 안녕하세요. 베리굿 지식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것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오리일까요? 토끼일까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아니야, 저건 무조건 오리야 라고 하는 분, 뭔 소리야, 저건 토끼야 라고 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오리일 수도 있고 토끼일 수도 있고 라고 하시는 분. 그럼 다른 그림도 보실까요? 이건 어떠세요?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동물이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위의 그림은 오스트리아 출신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토끼로도 오리로도 보이는 애매한 도형입니다. 서양에서는 이걸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도형은 오리나 토끼로 볼 수 있지만 오리로 보면 오리만 보이고 토끼는 볼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이는 사람의 시각과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 만큼 나와 다른 생각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할 필요가 있지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5세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 철학을 말하겠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유명한 변호사이면서 변호술 아카데미를 운영했어요. 그는 수강생들을 모으기 위해 광고를 냈어요. 우리 아카데미에서 배우기만 하면 반드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알려려요. 일단 학원에 등록하고 첫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그때 가서 수강료를 내세요. 그런데 한 학생이 수강료를 내지 않기 위해 첫 재판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어요. 프로타고라스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지요. 결국 제자와 스승이 법정에서 만나게 됐죠. 프로타고라스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수강생은 반드시 내게 수업료를 낼 수밖에 없다. 만약 이 재판에서 내가 이기면 당연히 수강생은 내게 수업료를 내야 한다. 반대로 내가 지고 수강생이 이기게 되면 첫 재판에서 이길 경우 수업료를 내야 한다는 약속에 따라 수강생은 내게 수업료를 내야 한다. 결국 내가 이기든 수강생이 이기든 수강생은 반드시 내게 수업료를 내야만 한다. 어떠신가요? 역시 유명한 변호사답게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러나 제자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수강료 지불에 대한 이 재판에서 제가 이기면 당연히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죠. 반대로 제가 재판에서 지면 첫 재판에서 이길 경우에만 수업료를 내야 한다는 약속에 따라 저는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결국 저는 어떤 경우에도 수강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재판관은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은 이 상황에 어떤 판결을 하시겠어요? 둘 다 맞는 말 같죠. 상대주의에 따르면 세상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진실이나 진리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내세울 뿐이지요. 둘 다 서로의 입장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아마도 그는 제자와의 법정 다툼에서도 세상에 절대적인 진실은 없다는 상대주의를 다시 한번 느꼈을 거예요. 그의 유명한 명언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어요. 여기서 인간이란 개별적인 개인들을 말을 하고 있죠. 즉, 이 말은 제각기 자기 기준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의미지요. 상대주의의 반대편은 절대주의, 세상 사람 어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진실이나 진리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바로 절대주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지요. 절대주의자들은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 사상을 따르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당시 프로타고라스를 비롯한 상대주의자들을 남을 속이는 그럴듯한 말이나 일삼는 소피스트라고 비판했지요. 여기서 잠깐, 소피스트란 무엇일까요? 소피스트는 고대 그리스의 특정 종류의 교사를 일컫는 말이다. 소피스트란 단어는 지혜로운 자, 현명하고 신중한 자, 지식을 주고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말한 프로타고라스가 최초의 소피스트로 잘 알려져 있다. 반면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궤변가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다시 원래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주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내세웠던 것이 나중에 거짓이라고 밝혀진 사례는 수없이 많아요. 천동설 들어보셨나요? 오랫동안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진리로 믿었지만 이는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났죠.
스티븐 제이 굴드도 옛날 과학자들이 주장한 것들도 온통 거짓과 과장이 심한 것을 발견하고 비판했었죠. 절대주의는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 하지 않는 오류를 낳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 따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적 진리가 연구 끝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보다 상대의 생각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상대주의자와 절대주의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대가 틀렸다면 거칠게 밀어붙이는 태도를 버리고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더 넓은 태평양 같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막무가내식보다는 이것이 가장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